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손 놓고 있는 비탈릭, 똥줄이 타는 건 이클이 아니라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나고 있죠.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 세력의 일부가 이더리움을 포크해서 그냥 계속 이더리움을 캐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똥줄이 타는 게 이클이 아니라 이더리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확인해보자.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얼마나 빠져나가서 무슨 궁리들을 하고 있는지를. 표를 보면 단기적으로 10%에 가까운 해시가 빠져나갔고, 최근 2달 동안 약 16% 가까운 감소를 보였다. 최근 이렇게 많이 꺾인 게 보이죠. 줄어든 원인이 100% 이클로 이동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죠? 줄어든 이유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채굴장들이 이동했으면 괜찮은데,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 및 경쟁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인한 채산성이 떨어져 중지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채굴기를 끈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채굴을 중단했을 가능성, 그리고 경쟁 플랫폼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포스로 못 가게 막고 있던 이더 채굴자들의 도끼를 EIP1559로 빼는데 성공했다. 그렇죠. 채굴장들은 포스로 가게 되면 열심히 이더리움 캐고 있다가 다른 코인을 캐거나 완전히 세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 전환을 못하게끔 열심히 막았는데, 얘네들의 이 도끼를 EIP1559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도끼를 뺐다라는 거죠. 이걸로 예를 들어 보겠다. 이 배달 플랫폼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3,000원으로 찍히던 짜장면을 평소대로 시키려고 앱을 켰는데 밖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외식하려다가 배달로 마음을 돌린다. 그런데 배달기사는 한 번에 최대 3개의 음식만 배달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다. 이건 비유하기 위해서 3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몇 개까지 배달이 가능한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유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달기사는 한 번에 최대 3개의 음식만 배달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 퀄리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배달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배달 운전자를 모집도 하고 개개인의 배달 수입도 늘어서 시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이를 알아서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돈을 너무 잘하는 사람만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달로 1년에 2억 벌어 싫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도 내보내고, 한 달에 평균 수입이 400만 원, 500만 원이다 계속해서 언플을 하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배달 업계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러 가지로 이런 여론을 만들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걸어 놓는 건데,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분마다 바뀌는 배달 수수료, 비쌀 때 한 건이라도 더. 그러니까 3개까지 제한이 걸려 있는데 비가 오거나 몰리는 시간, 이럴 때는 배달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비가 오니까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급증을 해버렸고, 왜냐? 외식할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시켜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웃돈이 너무 많이 붙어버렸다. 보통 비 오는 날 배달시키려고 하면 가게에서 전화 오죠. 배달료 1,000원 더 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데, 사실 올 때마다 빈정상하긴 하지만 그냥 해주세요라고 보통 많이 하죠. 하지만 배달업자들은 이 상황이 좋았다. 일단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죠? 어쨌든 배달료 건당 1,000원씩 더 받을 수 있으면 꿀이죠. 그리고 3건 하면 일단 어쨌든 한 사이클 돌리면 3,000원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좋죠. 그런데 EIP1559의 경우 이 한 방에 배달 가능한 리미트를 풀어버렸다. 왜냐?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오토바이 배달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이 이상했고, 그러니까 치킨 튀겨가지고 갖다 파는데 내가 치킨 튀겨서 파는 마진보다 잠깐 와가지고 이거 들고 갖다 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펼쳐졌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상했고, 사 먹는 사람도 이 돈이면 왜 배달을 시키지? 라는 현타가 왔기 때문이다. 그죠? 어쨌든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 배달료가 4,000원씩 나오니까 이거 시켜야 되는 게 맞나? 이 정도 돈 주고 배달시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배달 시장 자체가 망한다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안 그러면 이더리움 말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버릴 테니까, 배달업 자체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배달의 리미트를 풀어서 한 번에 3개를 배달할 수 있는 제한을
날려버리고 무제한으로 배달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채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IP15559 이전에는 가스비가 출렁여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채굴자들이 N방에서 챙기는 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가스비가 출렁인다라는 게 일시적으로 가스비가 확 높아져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걸 N방에서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개꿀이었다. 아래는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수료 그래프다. 이 구간이 이제 개꿀 채굴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나 이슈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가스비가 이렇게 급등할 때가 오면 공짜로 아주 달달한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ICO, NFT, 디파이 등의 이슈가 있으면 그때마다 채굴장들은 수입이 급증했다. 그런데 EIP15559 이후 이런 식으로 채굴장들의 수익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대거 수입이 줄어들었다. 입에 겨우 풀칠하는 채굴 수입. 이때는 조금 이득 보는 구간이고 이때는 아주 개꿀인 구간인데 지금은 겨우 풀칠하는 채굴 수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기사들한테 무제한으로 배달을 할 수 있게 해줬더니 너도 나도 5개씩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배달 수수료가 떨어져 버리는 역전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채굴자들에게 통과된 이유가 무엇일까? 적게 채굴되는 만큼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져도 어쨌든 채굴량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수입이라는 건 어쨌든 채굴장과 배달기사가 다른 건 하나죠. 배달기사들은 원화, 돈으로 받고 채굴장들은 코인으로 보상을 받죠. 그래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떨어지는 수입을 똑같이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너네의 수입도 다시 올라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유인책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이때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채굴장들도 뭐 큰 불만이 없었다라는 거죠. 채굴자 여러분, EIP155구는 이더의 가격을 올려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합의를 보고 가격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 그죠? 어쨌든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돈이 많이 쏟아져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유지될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죠. 이더리움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걸 예상은 했겠지만 채굴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살짝 배신감이 들 거다. 그러니까 이더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너네가 가스비 좀 덜 먹고 해도 수입은 그대로 유지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오케이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코인의 가격이 떨어져 버렸죠. 오히려 이때보다 가격이 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새끼들 말 믿으니까 지갑이 털렸네? 내가 버는 돈이 많이 줄었잖아 라고 이런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클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채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알이 꼴린다. 이거 믿어도 되나? 이 새끼들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더를 캐다가 이클을 캔다. 뭔가 현기차 조립 라인에 있다가 갑자기 중소기업 조립 라인으로 옮긴 느낌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메이저 코인, 대기업에 속해 있다가 갑자기 어디 중소기업 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부터 개발 인력, 생태계까지 이더와 이클을 비교하자니 채굴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뭐 개발 인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채굴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넘어가기는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채산성, 돈이 되냐? 요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채굴자들 수입이 많이 줄은 이유는 2022년 한 해 동안 채굴자에게 돈 되는 메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채굴 시장 자체에 PSPI 성과금 같은 존재들이 2020년, 2021년 동안 빈번하게 있었다. 2020년도 디파이와 2021년 NFT를 끝으로 2022년에는 트랜잭션 P와 전혀 상관없는 M2E 이런 애들 장난 수준의 트랜잭션 뿐이었다. 그죠? 디파이나 NFT 할 때는 경쟁적으로, 특히나 NFT 같은 경우는 경쟁적으로 이제 민팅이라는 것을 하죠. 민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스비를 막 몇백만 원씩 태우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경쟁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가스비가 마구마구 올랐던 그런 여러 번의 메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채굴장들은 순간순간 좀 꿀을 빠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M2E 이런 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달려 들어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강화를 하고 뭘 한다라고 해도 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안 생겨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대로 있어봐야 어차피 채굴 수익은 침체 구간이다. 지금 코인 가격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채굴장들은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대체제들이 이더 파이를 꽤 많이 빼갔다. NFT는 솔라나가 거의 다 빼갔고 테더 파이는 트론이 빼갔고 아발란체도 ICO 한 돈으로 프로젝트 체인을 옮겨오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비에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줄어든 거죠. 트랜잭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채굴장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꾸 주변에서 포스를 가기 위한 기술들이 열심히 개발되어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POW에서 POS, 막연히 POS로 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뒷방 늙은이가 되느니 차라리 지방 소도시에 건물이라도 하나 사두자는 마음으로 이클로 가는 게 맞긴 하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빠르게 들어가서 이클 채굴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채굴 진영의 이동이 더딘 건 사실 비탈릭의 사회 경험 부족도 한몫했다고 본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뭔 개소리야 싶지만 회사 조직에서도 미워도 서로가 경조사를 챙기는 이유가 결국 언젠가는 한번 손 벌릴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회사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밉고 해도 그 사람의 경조사는 챙긴다라는 거, 이건 약간 인간적인 인간관계로서 유지를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떤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어떤 일로 협업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평소 비탈릭이 이클에 대한 애착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이클을 너무 방치해뒀다. 그죠? 사실 지금까지는 비탈릭이 이클을 거의 뭐 쓰레기 취급하다시피 했죠. 지금에서 이클이 좋은 선택지라고 이야기해봐야 마치 퇴물들을 모아 분리수거하는 느낌이 나고 비전이 안 보이니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이다. 그죠? 지금까지 계속 안 좋다. 뭐 그런 거 난 신경 안 쓴다. 거의 이런 스탠스였다가 갑자기 이클 좋아요라고 하면 채굴장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 이거 또 나한테 사기치려 그러나 아니면 또 우리들 모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너 포스 편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장난질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더와 이클에 뭔가 협업이나 무언가 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 조립 라인에 있다가 잠깐 작은 중소기업의 조립 라인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탈릭의 립서비스 한 번으로 채굴자들이 이클로 대거 이동을 한다는 게 순진한 생각이다. 비탈릭이 이쪽으로 손가락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해서 채굴자들이 와 몰려갈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판이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니지,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그리고 반대로 이클은 그리 급하지 않다. 결국 이클로 채굴자들이 넘어오긴 할 거니까. 그죠? 뭐 다른 거 캘 게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에이직으로 채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픽카드로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클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 이더리움 작업 증명 하드포크 성공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냈어요. 이어 이 하드포크는 이더와 이클의 분할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모두 하드포크해야 하며 각 코드베이스의 포스 전환 로직 제거 및 난이도 폭탄 비활성화 등 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지갑 제공업체 및 거래소와도 협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거래소와의 협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거래소에서는 하드포크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붙어버렸죠. 저스틴 선이 폴로닉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폴로닉스에서 이걸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워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클라이언트 하드포크, 포스 전환 로직 제거, 난이도 폭탄 로직 수정, 오픈소스인데다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시간도 넉넉한 편이고 급할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클에서 수습할 레벨이 아니다. 이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얻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매우 어려우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드포크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이 계획을 철회할 시간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을 철회할 시간은 남아있다. 굉장히 나이브한 설명이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라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느낌이죠. 이건 이클도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 굳이 뭐 억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막 강력하게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체인 분리가 되는 쪽은 이더리움이고 이더 기반의 DApp들이 싹 다 이 꼴이 날 테니까 여기 동시에 올려다가 끼워버리는 이런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이클 같은 경우는 체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시는 이클로 모인다. 왜냐?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클로 올 것이다 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탈릭이 이더와 이클의 협업 이야기해버리면 이클의 입지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쪽은 이더, 비탈릭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클은 어부지리가 됐든 뭐 수순이 됐든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해요. 이더가 포스로 전환하게 되면 이클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부분입니다. 정해진 수순이었고 이걸 어떻게 큰 사고가 없이 이더가 체인 분리 없이 가느냐는 이더와 비탈릭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를 우리는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이클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채굴장들이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라라고 해서 채굴장들이 와 가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EIP 1559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비탈릭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들 어리둥절한 거죠.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협업 같은 부분을 발표를 해주고 교통 정리를 잘 해주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해시는 이클로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